현재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와 농촌 지역들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서방 40개국과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투자은행 등 국제기구는 7월 5일 스위스 남부 루가노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7대 원칙과 주요 강령을 담은 루가노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1950년부터 3년간 북한과 중공의 침공으로 초토화됐던 한국이 50여 년 만에 세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한 과정과 전략, 즉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지만 감히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 6.25 전쟁까지 발발하여 국가는 초토화되었으며 국민들은 최악의 빈곤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위기를 똘똘 뭉쳐 극복해냈으며 불과 50여 년 만에 현재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기적적인 모습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며 가까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부터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롤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교육기관에서는 한국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강의 기적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미국의 원조 덕에 잘 살게 된 것이라며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해도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원조를 받았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단순히 원조를 받았기에 발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원 당사자인 미국조차도 한강의 기적에 있어 자신들의 원조는 작은 도움이 되었을 뿐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해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되려 미국의 원조가 전부였다고 말하는 나라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발전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 부흥을 위해 달려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기술 발전, 현대화 등을 통해 지속이 가능한 발전 형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루가노 선언 당시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지원을 받은 수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도약에 실패하여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 잘된 경우도 겨우 중진국급에서 멈추게 된 반면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과는 달리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원조를 받아도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운용을 제대로 할 줄 몰라 쓸모없이 이를 낭비하거나 일부 지배층들의 자기 이속 챙기기로만 이용되었으며 특히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의 경우 종교적, 민족적 분쟁으로 인해 내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애초에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발전을 이룬 소수의 몇몇 국가들 또한 결국 중진국에 접어들 때쯤 이전에 시행하였던 과도하고 불균형한 정책들이 발목을 잡아 경제가 침체되어 위기를 겪거나 겨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게 한계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1997년 IMF 위기를 맞으며 여타 중진국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되나 싶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그 위기조차 최단 기간에 극복해내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돋움하여 결국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라는 초강대국으로까지 성장했다며 괜히 대한민국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러한 눈부신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많은 학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국민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때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왕들이 도망을 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세에 맞서 대항했으며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움켜쥐어 던지며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보통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도 함께 포기하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정말 독특하게도 국민들이 오히려 더 뭉치고 힘을 합쳐 저항하며 극복해냈는데요.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에 큰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있다가 다른 외세에 의해 해방을 맞이했으며 정말 놀랍게도 일부 국가는 지금조차도 당시 식민 지배 시대를 그리워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반해 한국 또한 외세로 인해 해방이 되긴 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왔으며 물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등의 정신적인 부분으로까지 일제에 맞섰던 위엄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해방운동을 펼쳤던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은 해방 당시 외세에 의한 해방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을 염려하며 조국의 해방은 손수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행하려 노력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국민성과 위기에 강한 정신력을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이런 비현실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이러한 기적은 한국을 제외하면 따라할 수조차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경우 한강의 기적을 롤모델로 삼으면서도 더 많은 국제적인 지원과 정확한 매뉴얼들을 사전에 설립하는 등 보다 세밀한 요소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담한 암흑기를 이겨내고 초강대국 위치까지 성장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닮고 싶어하는 국가가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부디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본받아 재건에 성공하여 하루빨리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